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메타가 19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9일 연속 상승 기록은 나스닥 100 출범 이후에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연초만 해도 599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736달러까지 무려 23%나 상승했는데요. 이게 여느 급등주랑은 다르게 조용히 꾸준히 상승한다는 게 참 이례적입니다. 메타는 미국 대형 기술주 7인방인 매그니퍼센트 7에 속한 종목임에도 그동안 유독 관심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메타의 이런 성과는 AI를 활용해서 가장 모범적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운영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이름 자체가 페이스북이었는데요. 페이스북의 수익 구조는 정밀 타겟 광고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앱을 설치해서 SNS를 이용하는 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한다고 하죠.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효율이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앱이 당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이걸 허용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아니오를 선택하겠죠. 그럼 페이스북은 이때부터 사용자의 취향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랜덤하게 줄 수밖에 없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페이스북은 주된 강점이 사라지면서 주가도 2022년까지 1년 동안 75%나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들 페이스북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위기를 통해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데요.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건 AI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당장 AI라고 하면은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AI 도구인데요. 메타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물론 메타도 다른 기업들처럼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고 자체 LMM을 개발했지만 이걸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로 모든 걸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사의 광고 플랫폼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이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개인정보 추적에 의존한 타겟팅을 했다면 이제는 AI가 최종 매칭을 찾아내는 거죠. 이미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자사의 거대한 소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베드 삼아서 AI를 통해서 광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과거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기존보다 효과적인 타겟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요. 기존의 전문적인 마케팅 인력이 많은 데이터를 쓰고도 알아내지 못했던 걸 AI는 바로바로 찾아줬거든요. AI에게 단순한 키워드만 제시해도 150개의 서로 다른 광고 버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여름 할인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 AI에서는 무더운 여름이라든지 시원한 특가 또는 여름맞이 깜짝 할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피를 자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잠깐만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는 어떤 사용자 그룹에서 어떤 광고가 좋은 반응을 얻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딥러닝을 통해서 보고서로 변환해서 상위 10개의 광고를 선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AI를 통해서 순식간에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도 기존보다 훨씬 우수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광고주는 다시 페이스북을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니버드라는 액세서리 회사는 AI 추천 광고를 사용한 이후에 광고비를 14%나 줄이면서도
판매량이 17%나 늘어났고요. 넷플릭스도 AI가 추천하는 영화 썸네일을 사용하면서 시청률이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들은 메타를 더 선호하게 된 거예요. 광고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더 효과적인 광고가 필요하니까요. 이런 성과는 바로 실적으로 나타나서요. 순수익률이 2023년 29%에서 2024년 38%로 9%나 상승했고요. 어떤 통계에서는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구글을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G세대 점유율에서 경쟁사 대비 30%나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메타란 회사가 미래 잠재력이 높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글은 AI라는 기술 자체에 집중한 반면에 메타는 그 AI를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AI 열풍이라는 같은 상황을 놓고도 구글과 메타는 서로 다른 방향을 선택한 거죠. 원래 AI라는 기술도 초반에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여주면서 와, 신기하다. 기계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지? 여기에 감탄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라는 걸로 관심이 바뀝니다.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게 구글이라면 이걸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메타인 거죠. 리버파크 캐피털의 콜레드 반틴 연구원은 메타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AI의 가장 큰 수혜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AI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게 할지 의문이지만 메타는 즉각적인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이 AI 기술을 통해서 언젠간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메타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는 여기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AI 칩셋 개발 회사인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에 인수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퓨리오 AI는 삼성전자와 AMD 출신의 백준호 CEO가 창업한 회사고요. 작년 8월에 AI 반도체 레니게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존 최고 칩인 엔비디아 H100의 절반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메타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은 AI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칩셋을 써야 돼요. 엔비디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굉장히 비싼 값에 칩셋을 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AI를 발전시켜도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든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모두 자체 AI 칩셋을 개발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칩셋은 자사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용 칩셋이기 때문에 언젠가 엔비디아의 범용 칩셋보다 성능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쟁에서 메타가 앞서가기 위해서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는 거죠. 퓨리오사 AI의 기술력이 메타에 더해진다면 메타의 AI 칩셋 독립도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엔비디아가 갖는 독점적인 지위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늦춰지면 더 높은 주가를 가져갈 거고 빨라지면 주가는 더 내려가겠죠.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력을 감안하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엔비디아의 황금 시대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H100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은 B200 블랙을 출시한 것도 빅테크의 AI 반도체 독립을 늦추려는 거예요. 또 엔비디아도 그동안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서 각 빅테크 기업의 최적화된 칩셋을 그들 회사보다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면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시장의 주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죠. 메타는 며칠 전에 또 한 번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3,600명, 전체 인력의 5%를 감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것도 호재로 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비용 절감이지만 결국은 AI를 통해서 필요가 없어진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AI나 딥러닝 중심의 인재로 채우려는 거예요. 여기에 신규로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메타가 하니까 되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메타의 주가를 저평가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메타의 주가 수익 비율이 29배인데 아직도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낮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메타는 AI의 활용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거고요. 그걸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메타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 AI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꼭 필요해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메가3 먹어야지.